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사회학 임란희 교수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스포츠 미디어에 대해서 학습을 하면서 한 미디어와 쿨 미디어에 대해서는 이번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학습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스포츠 미디어의 유형과 특성. 그래서 이 한 미디어는 한 가지 감각을 통째로 완전히 이용하는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한 미디어의 예로는 라디오와 영화를 들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라디오와 영화는 이용자의 한 가지 감각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 쿨 미디어는 일반적으로 정밀도가 낮은 미디어를 이용하게 되는데, 정밀도가 낮은 미디어는 여러 가지 감각을 덜 완전하게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양의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용자들은 정보의 내용 자체에 빈틈과 친숙해야 내용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이 쿨 미디어에는 TV라든가 전화, 만화책 이런 것들이 쿨 미디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한 미디어와 쿨 미디어를 비교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의 감각 기관을 고도로 정밀하게, 그러니까 선명하게 이용하는 미디어를 한 미디어라고 하고, 그 반대로 이제 쿨 미디어라고 하는데, 이 한 미디어는 아주 정밀하기 때문에 정보 수용자가 신경을 별로 안 써도 정확하게 정보가 전달되고, 이 쿨 미디어는 수용자가 정보를 이해하려면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이 한 미디어와 쿨 미디어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미디어와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한 미디어가 될 수도 있고 쿨 미디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한 미디어가 전달하는 정보는 사전 계획적이고 논리적인 반면에 쿨 미디어가 전달하는 정보는 필요에 의해서 임시방편적으로 전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비논리적이고 즉흥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한 미디어로 전달하는 것이 또 효과적인 스포츠를 한 미디어 스포츠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기록 스포츠, 그리고 공격과 수비가 구분된 스포츠, 그러니까 골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고, 쿨 미디어로 전달해도 무방한 스포츠를 쿨 미디어 스포츠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득점 스포츠, 공격과 수비가 구분되지 않는 스포츠로서 축구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쿨 미디어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알맞은 스포츠 종목을 쿨 미디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한 미디어로 전달하는 것이 알맞는 스포츠 종목은 한 미디어. 자, 다시 그 종목별로 살펴보자면 쿨 미디어는 농구라든가 축구, 핸드볼 경기와 같이 경기의 정밀도라든가 세밀도가 좀 낮은 종목들에 해당이 되는 거고, 대신 선수들의 동작이 거칠고 수비와 공격의 구분이 안 되고 선수가 움직이는 범위가 비교적 넓을 때 이용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 한 미디어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골프라든가 육상, 수영 경기처럼 경기도의 좀 정세도가 높고 선수들의 동작이 섬세한 편이고, 그다음에 수비와 공격이 나뉘어져서 있거나 이 상대 선수와 신체적인 접촉은 거의 없는 대신 선수가 움직이는 범위가 비교적 적거나 제한적일 때 사용되는 게 이 쿨 미디어, 한 미디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 미디어와 쿨 미디어를 지금 박스 안에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갖고 비교가 되어 있는데, 자, 쿨 미디어는 정세도가 낮고 한 미디어는 정세도가 높다. 그래서 쭉 다시 읽다가 쿨 미디어에 해당되는 종목은 농구, 럭비, 배구, 하키, 축구, 핸드볼 등이 있고, 한 미디어에는 골프, 권투, 레슬링, 유도, 배드민턴, 태권도, 씨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 봤을 때 어때요? 그럼 쿨 미디어로 되는 것은 농구, 축구 이런 사람이 좀 많으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뭐 자세라든가 정세도를 굳이 볼 필요는 없고, 이 사람들의 전체적인 운동 경기를 볼 때 그 쿨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다면 이 한 미디어는 보니까 골프, 권투, 레슬링, 유도, 배드민턴, 태권도, 씨름같이 1인이거나 2인 정도로 해서 이 사람들의 기능적인 면을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는 게 이 한미디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미디어는 미디어 자체가 정밀하고 세밀하다. 그리고 쿨미디어는 미디어 자체가 정밀하거나 세밀하지는 못하지만 전체적인 이 사람들의 공격과 수비 같은 거, 속도감, 변화 가능성이 높은 스포츠에 적당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스포츠 저널리즘입니다. 자, 이 저널리즘의 뜻은 좁게는 정기적인 출판물을 통하여 시사적인 정보와 의견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활동을 의미하고, 넓게는 대중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자, 이 저널리즘의 역사는 고대 국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지만, 근대적인 신문, 잡지의 출연이라든가 즉 근대 저널리즘의 성립에서부터 비롯되는데, 이 근대적 저널리즘의 역사적 특징은 신흥 시민 계급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봉건적 절대주의적 압제에 대항하는 무기가 되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자면은 지배계급의 탄압 속에서 신문과 잡지를 중심으로 한 저널리즘이 시민 계급의 여론과 힘을 결집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대 저널리즘의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옆에 박스로 나와 있습니다. 옐로 저널리즘, 그다음에 블랙 저널리즘, 포토 저널리즘, 퍼블릭 저널리즘, 뉴 저널리즘, 비디오 저널리즘, PD 저널리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는 거는 이 옐로우 저널리즘입니다. 이 옐로우 저널리즘은 대중의 원시적 본능을 자극해서 호기심에 호소하면서 흥미 본위로 보도하는 저널리즘을 옐로우 저널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흥미 본위로 보도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인터넷 기사에 제목에 미녀 선수 아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하고 들어가 보면 사실 별 내용이 없어요. 그것을 굉장히 과하게 과장되게 표현을 해갖고 사람들의 집중을 유도하는 게 이 옐로우 저널리즘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비치볼 같은 게임을 할 때 여자 선수들이 굉장히 옷을 수영복 비슷한 이게 조금 짧은 노출이 많은 옷을 입게 됩니다. 그런 것을 겨냥해서 흥미 위주로 기사화하는 것을 옐로우 저널리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옐로우 저널리즘은 흥미 위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뭐야 이거 제목 보고 괜히 들었더니 내용은 별거 없네 라는 경험을 몇 번 해봤잖아요. 그런 것들을 옐로우 저널리즘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블랙 저널리즘은 공개되지 않은 이면적 사실을 벗기는 저널리즘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집단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것을 발표하고 보도하겠다고 위협하거나 보도해서 특정한 이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블랙 저널리즘 같은 것은 여러분들이 영화 같은 거, 드라마 같은 것을 통해서도 종종 접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포토 저널리즘입니다. 보도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나 시사적인 문제를 사진 기술로 표현하는 보도 저널리즘이죠. 자, 이 포토는 굉장히 이제 많이 무궁무진하게 제공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퍼블릭 저널리즘은 취재원을 다양화함으로써 여론의 민주화를 선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HJ로는 굉장히 어둡게 부정적인 것만 촬영하려고 그래. 보도하려고 그래. B는 왜 긍정적인 것도 있는데 부정적인 것만 보도를 해.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다양한 미디어를 선사하기 위해서 퍼블릭, 다양함으로써 여론의 민주화를 선도하는 게 이 퍼블릭 저널리즘입니다. 그래서 언론인 스스로 지역 사회 일원으로 행동하고 시민들이 공동 관심사에 직접 참여하도록 주선해 주는 것도 이 퍼블릭 저널리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뉴 저널리즘은 1960년대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보도라든가 기사 작성의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저널리즘이 취재했던 속보성이라든가 객관성을 좀 거부하고 소설 작가의 기법을 적용해서 사건과 상황에 대한 표현을 독자에게 실감나게 전달하는 게 뉴 저널리즘입니다. 과거에는 정말 내용이 딱딱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떤 내용이 있었음 이렇게 했다면, 요즘에는 좀 더 이야기화식으로 부드럽게 스토리를 이어가면서 만들어가는 게 이 뉴 저널리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디오 저널리즘,
그다음에 PD 저널리즘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주시고 그냥 읽고 참고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렇다면 스포츠 저널리즘은 무엇일까?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스포츠와 관련된 정보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모든 소통 활동을 스포츠 저널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신문이나 방송에 나갈 스포츠 관련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바로 이 스포츠 저널리즘인데 요즘엔 어때요? 사실 유튜브처럼 혼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인 방송국도 있을 정도로 일반인들도 이러한 그 스포츠 미디어를 정보를 만들어서 1인 방송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미디어가 발달되었죠. 그래서 이 언론학자나 수용자 단체에서 지적하는 스포츠 보도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항의가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 번째가 스타 플레이어와 인기 종목 유지에 편향된 보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들 그 입장에서는 당연히 흥미있고 질 높은 경기를 보고자 하겠죠. 근데 그것이 곧 인기 종목이고 프로 경기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도 정말 그 관심 없는 플레이어에 대해서는 그거 보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스타 플레이어와 인기 종목 위주로만 편향된 보도를 하다 보면은 비인기 종목 같은 건 주목받지도 못하고 그 선수들은 정말 어둠에 갇혀서 계속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같은 선수여도 대중들의 관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겠죠? 두 번째로는 아마추어 경기를 경시하고 프로의 돈과 명예에 대해서 과도하게 보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스포츠의 본질인 정말 즐기면서 결과를 중시하지 않고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고 이런 것과는 무관하게 돈을 위해서 앞에서도 우리가 설명을 해드렸었지만 부정 비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돈과 결과에 따른 이 명예가 같이 상등관계에 있다 보니까 이 경기를 경시하게 되는 거고 결국은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약물이라든가 그 외에 단합이라든가 부정적인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세 번째로는 국가 대항전, 특히 한일전을 국수주의적인 시각에서 보도하게 되는데 굉장히 우리나라 일본과의 경기에 민감하죠. 그게 보도하다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또 이기려는 욕구가 굉장히 강해질 수밖에 없고 또 거칠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다음으로는 이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용어를 남발하게 됩니다. 하다 보면은 특히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경기할 때는 굉장히 대립을 조장하는 갈등적인 용어를 막 나도 모르게 남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부정확한 보도 남발과 해설 분석 기사의 부족이라는 거죠. 간혹 가다 보면은 부정확하고 막 남발된 기사들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또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 소설식의 과장된 기사를 남발하기도 합니다. 스포츠 보도에서 이 중요한 것은 사실 전달이나 분석이 아니라 흥미인데 이것 때문에 스포츠 기사는 어느 정도 소설적 요소를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 대해서 언론학자라든가 시청자 단체들에서는 지적하게 되는 게 스포츠 보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항의를 하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시 정리하자면 스타 플레이어와 인기 종목 위주의 편향된 보도, 아마추어 경기를 경시하고 프로의 돈과 명예에 대해서 과도하게 보도하는 경우, 국가대항전, 특히 한일전을 국수주의적 시각적에서 보는 경우,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용어의 남발, 부정확한 보도 남발과 해설, 분석 기사의 부족, 그 다음에 소설식의 과장된 기사를 남발하는 게 이러한 이제 언론학자들의 항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스포츠 미디어의 마지막 보편적 접근권입니다. 이 보편적 접근 제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국민적 관심이 되는 체육 경기 대회를 시청자가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를 보편적 접근권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국민적 관심이 있는 체육 경기 대회는 보편적 접근권 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데 현재는 동계 하계올림픽, 피파 월드컵, 야구 WBC, 그다음에 아시안게임, 축구 A매치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는 국민적 관심 행사에 대해서 국민 전체 가구 수준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되고, 현재는 이 올림픽과 월드컵이 100분의 90 이상, 나머지가 100분의 75 이상, 이게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적 관심이 있는 행사를 실시간으로 방송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 방송권의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 보편적 접근권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박스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설명해 드린 거 내용이 정리되었으므로, 자, 이렇게 해서 스포츠 미디어의 이해까지 해서 스포츠 사회학에 대한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